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가 해서 사회주의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도 아마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런 시도가 많았고, 아마 그 사회주의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적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산화됐었고 북한이 공산화됐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해안이 이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아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찍 공부를 아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해외 이전의 자유도 없고, 사상 정치의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북한에서도 사람 사는 거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게 죄라는 전제 하에서 사는 거잖아요. 예배를 숨어서 드리는데 죄라는 전제 하에서 드리는 거고, 예배를 신앙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키면 돈 좀 먹이고 아부하고 하면 봐준대요, 북한도. 근데 봐주는데 기분 나쁘면 이제 잡아 넣든지 죽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이 치하가 똑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치하도 북한하고 나은 게 없어요. 북한도 일단은 우리 보고 집회도 죄다, 예배드리도 고발한다 해가지고 그걸 죄라고 해놓고 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10월 3일 날 그 충격적인, 전 세계의 김일성 광장도 그러지 않고 천안문 광장도 그러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완전히 자유를 말살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좌파라서 싫은 게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우병 거짓말했잖아요. 제가 광우병 2008년도 때도 제가 생업을 제쳐놓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때도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 PD 수첩 맨날 TV만 틀면, KBS, MBC 틀면 소 쓰러지는 거죠. 너네들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저렇게 쓰러진다, 소 픽픽 쓰러지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고는 그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는 사형을 처해도 마땅치 않은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해롭게 해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PD 수첩도 처벌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넘어갔단 말이죠.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그렇죠. 청와대 뒷산에서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freedom is not free 그러잖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게 자유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사회주의자한테 지금 모든 게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조직이요,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국가에서 돈 주고 완장 채워서 나머지 사람들 통제하라는 게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 공무원들이
좌파적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돈 주거든요. 가서 완장질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뭐 공산당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상적으로 좌파적인, 놀고 먹는 어떤 좌파적인 사상으로 가게 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고, 두 번째 또 사기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이렇게 임기 내내 감방에 처박은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어떤 호불호도 있고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겠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감방에 있는 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확대시킨 거는 거짓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확대시킨 거. 저 사람이 맞습니다. 뭐 옆에 사람 한 대 이렇게 가서 부딪혔는데 사람 죽였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거를 근데 뭐 벌써부터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느니 무슨 잊어버리자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거짓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고. 박수.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또 문재인이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제가 거짓말을 다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3만 명 이상을 강제 검사를 했어요. 8.15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도 범죄잖아요. 3만 명 이상을 강제 검사를 했는데 0.9%만 양성이 나왔어요. 0.9%. 그러면은 자, 해외에서 입국 가는 사람들 다 검사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입국 가는 나라 중에서 상당수는요, 48시간 이내에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한번 거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2%가 양성이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아무 증상 없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1.2%가 양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하고 강경화가 그러면은 0.9%, 3만 명 검사해 보니까 0.9% 양성 나왔는 광화문이 테러범에다가 코로나 확산 주범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매일 1.2%씩 나오는데, 그거 그러면 강경화하고 문재인은 국민에 대한 테러범 아닙니까? 1.2% 양성이 나오는데 계속 국내에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미국이나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실험을 해봐도 1%에서 3%는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9% 양성 나온 것은 광화문에서는 전파가 없었다는 증거인데, 정세균, 이낙연 양심도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에 반하게 계속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YTN하고 MBC PD 수첩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해서 제가 MBC PD 수첩에 대해서 영상 소송을 하고, 근데 걔네들이 한 말이 뭐냐면, 코로나가 위험하다, 광우병처럼 엄청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 보수 국민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한다. PD 수첩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위험하다. 우리는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냐?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면은 지하철부터 중단시키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중단시키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면은요, 제주공항에 한글날 6만 5천 명이 왔어요. 6만 5천, 하루에 6만 5천 명이 바글바글하게 비행기가 터져나갔거든요. 이런 거짓말이고,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그러니까 평소에 30명 내지 40명, 지금도 이제 두 자릿수 70명 이렇게 생겼다고 안정화됐다 그러잖아요. 30명에서 40명 코로나 환자가 생기던 게 지금 300명 수준으로 생겼다고 재확산이 폭발이 일어났다, 이 난리를 피는 거거든요. 300명 수준으로 발생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 15일, 16일이에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이렇게 300명만큼 생겼으면 8월 16일 날 279명, 정확하게 280명 생겼어요. 30명 생기던 게 10배가 생겼어요. 8월 16일 날. 그러면은 이게 잠복기가 5.2일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8월 15일 때문에 생기려면 8월 20일 이후에 300명 이상 생겨야 돼요. 8월 16일 날 300명까지 생긴 거는 휴가 때문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8월 1일부터 날짜가 안 맞잖아요. 날짜가 알라바이가 성립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외국에 있었는데 나보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서 도적질 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잠복기나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 마녀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하면은 제주도에는 왜 30만 40만 모이고 저 서울대공원에 바글바글하고 뭐 전주 한옥마을 뭐 바글바글하다는 거, 거기는 왜 바글바글하냐? 그렇게 위험하다며. 그렇게 위험하면 거기도 펜스 치고 뭐 접근도 못하게 하고 다 잡아가든가. 왜 사람이 과학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보셨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심해져서 단계를 올렸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응 단계를 올렸는데 거기서 대응 단계 올리면서 한 게 실내 밀폐된 식당, 술집, 카페, 심지어는 백화점도 영업 제한을 했어요. 그러지만 야외 집회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보장했어요. 프랑스에서 실내 술집하고 카페는 금지, 야외는 괜찮기 때문에 집회는 보장.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과학이 틀립니까? 어느 나라가 사기치고 있습니까? 프랑스는 사기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프랑스가 후진국인가요? 과학이 덜 발달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거에 기반해서 광우병 거짓말 쳤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거짓말 쳤죠. 이 거짓말을 반드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자, 집회했다는 이유로 김수열 회장, 김경재 총재를 구속시켰습니다. 집회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폭력 집회 아니고 사람 구속하는 거 봤습니까? 전철 탄 사람은 다 구속시켜야 돼. 그래서 그게요, 형이 얼마냐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에. 자, 제가 여기 계시는 분한테 욕하잖아요. 욕하면은 그걸 가지고 형법적으로 모욕죄라 그러는데, 모욕죄. 야, 이놈아, 이렇게 욕하면은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일 낮은 거예요. 벌금 100만 원 이하. 보통은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100만 원 이하는 용 한마디 하면 30만 원 벌금 이래 나와요. 욕했을 때 욕 들은 사람이 고발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형인데, 자, 모욕죄가 200만 원. 제 말 잘못했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형인데 이 집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형이에요. 100만 원 이하. 나중에 되면 5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욕 한마디 해도 사람 구속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욕 한마디 했다고 사람 구속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원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한번 부딪혔다고 사람 구속시키면 부딪힌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람 구속시킨 사람이 구속시킨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 구속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명 지사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그 판사예요. 그러니까 자, 억울해서 판사님, 나 경찰이 권력의 개가대가 나를 잡아넣습니다. 억울합니다.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또 잡아넣는 판사예요. 좌파 판사예요. 거기다가 또 억울합니다 하면서 또 항소를 하니까 그 판사는 또 누구냐 하면은 고영주 변호사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그건 생각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그러면 징역형 때리라는 최한돈 판사가 또 딱 배정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라는 판사한테 데려가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공산주의면은 구속한다는 사람한테 데려가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한테 이제 한 말씀 하자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먹을 거 먹고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정치의 자유를 갖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이제는 정말 지켜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수백만 명이 저희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좌파들이 뭐 5.18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에 또 뭐 구속안에 5.18을 가지고 40년 하는데 우리도 광우병 사기친 거 지금 12년밖에 안 됐고 탄핵 사기친 거 뭐 이제 4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잊어버리자. 이거 정신 상태가 걸러 먹은 거거든요. 코로나 이 사기 이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지 우리 후손한테 올바른 나라를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승만 여기 대통령 이화장에 와서 또 그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받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은 거짓이더라고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오죽하면 코로나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요. 정원경이든 지금도 오늘도 내가 요구합니다. 정원경이든 누가 됐든 코로나 공개 토론하자는 말이에요. 왜 제가 방송들은 편집하거든요. 편집. 제가 뭐 한 시간 동안 이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면 딱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우리도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쟤들한테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코로나가 위험하다. 야, 코로나가 네 말대로 그렇게 위험하면 전철부터 중단시켜. 코로나가 네 말대로 그렇게 위험한데 쳐 놀고 앉았냐? 밤에 맥주 소주 건배하면서 술 처마시고 술잔 돌리고 있냐? 우리는 야외에서 이러는데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하라는 거지. 근데 지네들은 술 처먹고 하면서 위험하니까 너는 집회도 하지 마, 개미새끼도 오지 마. 이런 이율 배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사진 2개를 딱 올렸어요. 에버랜드에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와, 나 어떻게 그렇게 바글바글한지 막 진짜 우리 집회할 때보다 더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거는 되고 광화문은 완전히 철의 장막을 쳐가지고 그거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 야, 이게 너네들 방역이냐, 방역 사기 좀 대강 쳐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거짓과의 싸움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그냥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에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내 구속하는 거 보니까 나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 구속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욕 한마디 하는 것보다 낮은 범죄 혐의로 사람을 구속해버리고 그 구속하는 사람이 설마 판사가 그런데 판사 보니까 재판할 것도 없어요. 판사가 완전히 뻘겋게 된 좌파 판사들이 딱 배치를 다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당히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아직까지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저 악한 무리들하고 싸우는 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목숨 걸고 싸우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도 그냥 대충 우리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들보다 더 강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말을 자꾸 길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저도 밤에 자다가도 그렇고 깨다가도 이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너무 심하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전면에 서서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반론을 못해요. 처음에는 YTN이나 MBC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한마디씩 말장난 하다가 제가 왜 말장난 하냐 하고 다 치니까 요즘에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쳐놨는 거예요. 거짓말을 친 사람들의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을 죽여놓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잔인하게 토막 살인하고 더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때린 게 뭔지 아시죠? 자기들이 생사람 잡아놨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니면 석고대죄하든지. 지금 이것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국민들 지금 몇백만 명한테 고통을 줘놨기 때문에 거짓말을 쳐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에 전부 쇠고랑 차야 됩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쇠고랑 다 채워야 돼.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반갑고 좀 행복하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이 내 진짜 죽어도 좋다. 자유민주주의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한번 바로 되는 걸 보고 나 죽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많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외치시다가.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오래 살다 온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살지, 북한도 살지, 밥 먹고 살지. 일제시대 때도 살았습니다. 밥 먹고 살고 옆집 가고 뭐 놀 거 하고 뭐 결론이 웃기도. 뭐야 그래서? 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지구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자유가 없는 거라. 개돼지와 같은 거라는 거죠. 북한에도 밥 먹이 주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돼지인 거지, 개돼지. 북한에서는 이 정치적으로만 저항 안 하고 그냥 병신처럼 살고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김정은이 생각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죽이지 않더라. 거기도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뭐 정치의 자유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유는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자유는 개개인, 천부의 인권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공산당은 보면 집단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집단의 자유. 집단의 자유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김정은 수령 안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하고 싸우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를 인간답게 사는 게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판사도요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사도 이번에 10월 9일날 집회 기각 이유 아시죠? 10월 9일날 집회 기각 이유가 판사가 기껏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1000명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1000명 집회를 하려면 승용차 타든지 기차 타든지 뭐 타고 모여야 될 거 아니냐. 그 타고 오는 과정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서 그러면은 야 서울랜드에 3만 명 갈 때는 뭐 타고 가냐? 그때는 승용차 안 탑니까? 말 타고 가. 제주도 30만 명 갈 때는 비행기 안 탑니까? 바글바글하게. 그게 위험하면은 운송수단을 다 중단시켜야죠. 전철 타고 올 때 1000명 집회하려고 전철 타고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을 중단시키는 게 맞지. 그걸 말이라고 판사가 판결문에 줬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도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인데 판사도 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검사도 검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검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사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판사가 법복 입고 정치하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 잡아놓고 검사가 죄 없는 사람 잡아놓는 정치하면 안 되고 판사 검사는 양심과 법률과 국민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기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정말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는 게 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하기 전에는 대학교 7번 떨어지면 8번 시험 쳐서 합격하면 합격한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제가 알기로 뭐 사법고시를 뭐 9번인가 쳤다고. 그래도 총장 됐잖아요. 검사 됐잖아요. 8번 떨어지도 포기했으면 그 사람 검사 안 되는 거고 총장 안 되는 거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8번, 9번 치듯이 우리도 문재인이 내려올 때까지 투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내려오면 절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